안녕하세요, 태희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춤을 좋아하고요. 이 채널은 제가 부모님 몰래 무용입시를 했던 이야기랑 그리고 부모님 몰래 한예종 무용과를 다녔던 이야기로 두 영상으로 흔히 말하는 떡상을 해서 채널을 키운 그런 곳입니다. 제가 한 4, 5개월 정도 유튜브를 쉬었는데요. 일단 올해 초에 독일에 있는 대학원에 지원을 해서 7월 달에 베를린에 가서 시험을 보고 오디션을 보고 왔어요. 사실 이것도 영상을 올리려고 이것저것 찍어봤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동안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유튜브를 지속하지 못했는지 나름 고해성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첫 번째는 유튜브가 싫어졌어요. 이게 유튜브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썼던 게 2012년도였어요. 그때 당시 아이폰 4S로 시작했던 제 스마트폰은 어느덧 2023년이 돼서 아이폰 14을 쓰고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듯이 스마트폰은 저의 인생을 상당 부분 많이 바꿔놨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2012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의 독서량과 그 이후의 독서량을 비교해보면 전 장담컨대 그 전의 독서량이 지금까지 읽은 독서량보다 훨씬 많다고 봐요. 한마디로 저는 애초에 미디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편이에요. 원체 자극에 예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TV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제 공간에 TV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미디어는 사람들을 상당히 통제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삶의 양식을 제시를 하고 이거를 소비하고 이거를 사야 한다라고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지하철 모니터만 봐도 너무 보기 싫고 그럴 정도인데, 근데 또 웃기는 게 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미디어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K-팝 댄스는 그렇게 꿰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제가 가진 저의 인생의 질문들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정처 없이 떠다녔습니다. 사이먼 레이놀즈의 레트로 마니아라는 책에서 봤는데 유튜브라는 게 거대한 데이터의 대양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데이터의 대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그거를 책에서 봤을 때 제 자신이 마치 그 데이터의 대륙인 유튜브를 성지순례하는 순례자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유튜브에서 찾았냐? 답은 아니다인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에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덕분에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것을 감히 엄두도 못 내다가 덕분에 시작을 해봤고 또 망해봤고, 그리고 어떤 마음챙김 채널을 하나 발견해서 저의 정말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달래는데 큰 도움이 됐던, 한마디로 저를 살려줬던 채널도 있습니다. 그런 순기능을 놓고 봤을 때 저도 그런 유튜브의 순기능에 합류하고 싶고요. 참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튜브에서 페이크 구루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것 같으면서 핵심은 다 피해갖고 이렇게 겉도는 내용들만 가지고 얘기를 줄줄줄줄 하면서 결국 내가 뭘 봤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것들. 뭔가 그런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뭐 하루에 100번 쓰기를 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하면 월 1000을 벌 수 있다 이런 패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계속 저의 중심을 잡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보고 있는 핸드폰의 피드가 나를 이곳에 묶어두기 위한 미끼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취향 저격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의도치 않게 어쨌든 유튜브라는 조회수 장사에 동참을 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제 영상들을 보시면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아버지 몰래 한예종 다닌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조회수가 한예종 입시 이야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입시 무용하면 진짜 치를 떠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가 진짜 힘들지만 제가 입시 무용에, 그러니까 무용이 여러 가지 무용이 있지만 특히 입시 무용에 치를 떤다는 게 아마 입시 미술을 겪어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입시 무용의 형태, 그런 테크닉들을 저는 지금은 하나도, 그러니까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제가 지나왔던 그런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조회수를 위해서라면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 기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꺼내서 제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게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진짜. 저한테 지금 최근에 흥미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진짜 무용 입시의 신화에서 벗어나야지 어떤 무용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예술의 어떤 엘리트주의에 상당히 반대합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도 무용과 무용 전공자들을 보면 아직도 위화감을 느껴요. 왜냐면은 그런 대학 무용의 어떤 카르텔이 무용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제가 받고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어차피 무용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봅니다. 어쨌든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타협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채널을 한번 살려보려고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하는 기획사의 양성 과정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딱 보러 갔어요. 인터뷰에 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댄스 검색해서 뭘 볼 것 같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채널의 방향성을 K-팝 커버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갖고 완전 파한드 소리를 하면서 웃어버렸는데, K-팝 댄스 되게 좋아해요, 참고로.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다음 영상 기획하는 게 뭐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삼엽충 댄스를 지금 기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그런 것에 진심이거든요. 삼엽충 댄스 진짜 노래도 막 만들고 있고 막 가사도 막 지금 적고 있고 막 그러는데 비트도 찾고 있고, 근데 완전히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면서. 케이팝 댄스나 줄 것이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말이 그런 피드백, 전문가들의 피드백이 맞기는 해요. 어쨌든 유튜브로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이게 지속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숏폼보다는 롱폼이 저한테 좀 제 체질에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각설하고 저의 가치관은 알고리즘에 맞서는 강한 개인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게 저의 가치관인데 완전 알고리즘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심리적 보상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제 채널에 2,4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봤던 게 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조회수가 19만, 16만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진짜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 공연, 안무 공연에 관객이 30명, 40명이 와요. 그 정도면 많이 온 거거든요. 이런 파급 효과는 진짜 이게 미디어의 힘이고 알고리즘의 힘이구나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물론 현실 세계에 저는 방구석 예술가입니다.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금전적 보상 얘기를 툭 터놓고 해볼게요. 채널에서 수익 창출이 시작되고 나서 첫 한 달, 두 달만 수익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없었어요. 근데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려면 제가 아직 PD님이나 작가님 뭐 편집자분을 모실 형편은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획부터 찍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글 올리고 홍보하고 이 과정에 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든 알바를 하든 일을 하든 일을 정말로 했으면 그 약속된 금액이 제 계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는 기약이 없어요. 만약에 진짜 약속된 금액이 들어오는 그런 채널을 만들려면은 구독자를 한 10만 명 정도까지는 성장을 시켜야 될 텐데 도저히 이런 어떤 댄스로그라는 살짝 마이너한 주제 가지고는 채널을 성장시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멀어졌어요. 네 번째, 나의 완벽주의가 발목을 잡았다. 사실 이것도 지금 밖에서 찍었다가 그러니까 조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지금 한 3번째 찍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집에서 찍는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소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막 같은 거는 아무리 제가 계속 확인하고 확인해도 영상 올리고 나면 오타가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웃기고는 싶은데 남을 아프게 하면서 웃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언어 선택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채널 제목을 너무 장난스럽게 지었나 걱정도 되고 내가 테이니까 테이레놀? 그러면 내가 테이레놀인 건가? 이 채널이 테이레놀인 건가? 그러면 구독자분은 뭐라고 불러야 되지? 환자? 약쟁이? 결정적으로 최근에 저는 안무가로서 어떤 정체기와 혼란기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현실 세계에 제가 떳떳하지 못한데 뭐 예술이 어떻다, 인생이 어떻다 이렇게 막 영상을 막 만들어서 올리는 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 페이크 구루랑 내가 다를 게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심을 빙자해서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삽니다. 인생도 피곤하게 살고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기분이 성과가 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컨셉 유지가 어렵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어떤 컨셉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영상의 결이나 밝기, 내용, 썸네일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 채널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라고 딱 찍혀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면 이거 하고 싶고 그래요. 마치 애매하게 여러 가지를 걸치고 있는 다능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제 인생과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완벽주의 때문에 일을 계속 진행하기가 힘들면 팀을 꾸리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편집자분을 모실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팀이 되고자 합니다. 만세! 정말 내 동료가 돼주는 거지? 와 신난다! 우후, 좋았어! 저 어떤 영상 올리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금전적 보상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게 하고 싶은 거는 많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실현하고 싶은 게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곧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춤추듯이 사세요.